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소개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시게 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수원이안과에서 라식, 라섹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런 수술을 준비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하는 것, 그리고 제가 환자들과 수술 전에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원장님도 시력교정 수술 받으셨나요? 네, 저도 17년 전에 라식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받기 전 눈 상태는 어떠셨어요? 저는 심한 근시는 아니었고 부등시가 심했었습니다. 한쪽이 안경 디옵터로 얘기를 하자면 한쪽이 4디옵터, 한쪽이 2디옵터였으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굉장히 안경 쓰기도 불편한 상태였죠. 그러셨구나. 원장님, 시력교정 수술 후 달라진 일상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제가 느낀 일상의 변화는 가장 큰 게 운동인 것 같아요. 이제 운동을 하러 가면은 안경 쓰고 할 수 없는 운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구기 종목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힘들고, 수영장을 가면은 안경을 벗었다가 물안경을 꼈다가 다시 안경을 꼈다가 많이 불편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편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렌즈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렌즈를 오래 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렌즈 끼면서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트러블들이 없고 계속 렌즈를 구매하면서 생기는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행이라도 가려고 치면 렌즈를 끼시는 분들은 식염수도 준비해야 되고 세척액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력교정 수술이 라식뿐만 아니라 라섹, 스마일 라섹 등 많이 있잖아요. 그중 어떤 수술이 가장 좋은가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떤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신 수술이고 좋은 수술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스마일 라식으로 수술을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마다 개개인의 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눈에 가장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특별한 질환이나 문제가 없고 회복을 오래 가져갈 수 없는 경우라면 라식이나 스마일 라식으로 수술을 받으셔도 됩니다. 각막이 너무 얇거나 초고도 근시처럼 각막을 너무 많이 깎아서 수술 후에 잔여 각막량이 많이 남지 않는 환자인 경우에는 라섹으로 수술 받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거나 신체 접촉이 많은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라식 수술은 적합하지 않고 스마일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심한 경우라면 라식보다는 건조증 유발을 덜 하게 되는 스마일 라식이나 라섹으로 수술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경 도수가 너무 높은 초고도 근시인 경우에는 수술 후에 각막이 너무 얇아지기 때문에 라식, 스마일 라식, 라섹 수술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내 렌즈 삽입술이라는 수술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수술 후 시력은 얼마나 좋아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레이저 기종이 워낙 좋아져서 거의 1.0 이상 나오게 됩니다. 과거에는 수술 성공률을 95에서 98%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수술을 했는데요. 요즘같이 이렇게 기계가 많이 발달된 시대에는 거의 1.0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전에 예상 시력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해요. 수술 후 예측되는 시력은 최대 교정 시력, 즉 안경으로 교정되는 것만큼 비슷하게 시력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안경으로 시력 교정이 1.2까지 된다면 1.2까지 나올 것이고, 안경으로 교정되는 시력이 0.8밖에 안 되면 그 이상 나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 검사에서 동반된 안과 질환, 치신경이나 망막이나 녹내장 같은 질환들이 있다면 수술 후 시력이 잘 안 나올 수 있고, 안경을 써도 시력이 잘 안 나오는 경우를 약시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시력이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술 전 철저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